아침에 공복으로 막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잘 빠진다고 더 열심히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새벽부터 달리시는 분들, 이게 5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빠지지 않고 근육만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 알려드리고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운동해야지 뱃살이 진짜 빠지는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복 유산소 운동, 이게 지방 연소에 진짜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네, 요즘 갓생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드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공복에 운동을 해야 지방이 잘 빠진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지거든요. 네. 몸이 에너지를 급하게 써야 되니까 혈당이 없으니까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공복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지방 산화율이 10%에서 20% 높다. 이런 정보가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몸이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를 쓸 때 지방만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근육의 단백질도 같이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단백질 정말 소중하죠. 우리 몸의 근육. 예. 그래서 이 작용을 근육의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복 상태가 길면 길수록 운동 강도가 빡세고 높을수록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가 더 오랫동안 고픈 상태에서 네. 더 세게 운동을 하면 지방보다는 나의 소중한 네. 근육이 당연히 지방 연소 되겠죠. 네. 되지만 나의 근육도 같이 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태웠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동안 지방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태웠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내내 내 몸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루의 전체 대사량이 네. 더 중요하겠죠. 내 근육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에너지를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1kg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kg당 13에서 15kcal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내 몸에서 다이어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계산을 해보죠. 공복 운동으로 운동 중에 지방을 10%더 태웠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줄어가지고 하루 기초 대사량이 100kcal가 줄었다. 그러면 1년에 36,500kcal인데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지방으로만 5kg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네. 줄면서 지방이 5kg가 더 찌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공복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살이 안 빠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뱃살만 볼록 나오는 분들. 나는 운동량을 계속 지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공복 운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공복 운동 좋다. 그러면 누구에나 좋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와 50대에서 이런 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시죠. 20대랑 50대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가지 큰 축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사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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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30대일 때랑 대비해서 근육량이 이미 15%에서 20% 정도는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육량이 적을수록 공복 운동할 때 근육이 분해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당연하죠. 가지고 있는 근육이 적으니까 더 많이 털리는 거죠. 20대 이럴 때는 근육 여유가 있어서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티도 안 나고 괜찮지만 50대는 그런 여유가 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회복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밥 먹고 단백질 먹고 적당한 강한 운동하고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50대는 회복에 무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피로도 오래 남고 다음 운동량에도 영향을 주죠. 다음 두 가지는 뭘까요? 아쉬운 게 네. 호르몬도 문제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유지를 못하고 네. 지방을 태우는 게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줄면서 공복 운동을 해도 생각만큼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거죠. 힘들기만 하네요. 네, 또 중요한 게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가지고 공복 상태에서 막 운동을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뚝 떨어지고 어지럽고 막 저혈당 쇼크 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네.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공복 운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하군요. 그러면 왜 아침 공복 운동이 무조건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네네. 건가요? 이것도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네. 아침에 일 때 일어나 하고 우리 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주면서 네.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일어나 하고 오는 이 네. 콜티졸 호르몬이 또 중복돼서 또 나와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상태가 중복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것.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 일어나 이거 하면서 오는 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네. 그래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당신생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코르티졸이 만성적으로 이제 높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공복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필요하지 않은데도 코르티졸이 높은 상태. 이럴 때는 역설적으로 뱃살이 더 찝니다. 네. 그래서 몸 상태가 이런 호르몬이 있으면은 약간 거미처럼 몸이 배만 볼록 나오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체력을 넘어서는 강도로 공복 운동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밥을 너무 적게 먹어요. 살 빼려고. 영양 섭취가 부족한데 공복 운동을 계속 하면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그럼 근육이 분해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내장 지방은 더 축적이 되고 이런 악순환, 뱃살이 찌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네. 억울하긴 해도 네. 너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상태들로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공복 운동을 잘못하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네.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크게 보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더 잘 축적이 되는 건데요. 자, 외형으로 봤을 때 거미와 같은 체형이 됩니다. ET 아시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오는,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 뱃살은 찌는 이런 체형이 되실 수 있고, 운동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체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배가 나온다면 혹시 내가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는 아닐까 의심 한번 해보시고요. 안에 근육이 빠지면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근육이 받쳐줘야 피부가 처지는 걸 막아주고 탱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수분도 빠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뭔가 얼굴도 운동 열심히 했는데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운동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확 늙는다. 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운동하는데 갓생 막 하는데 피로해. 엄청 힘들어.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내 몸을 축나게 합니다. 네. 부신이 코르티졸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스트레스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신 피로로 이어지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에도 개운하지 않고 자도 피곤한 상태가 이런 안 좋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 체형이 이상해지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이렇게 온다 하면은 내 운동 방식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 운동이 안 좋을 수 있다면 5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방은 줄이면서 몸은 덜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침 공복이 아니면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네. 조금 20대랑 다른 패턴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어떤 힌트를 드리면 운동 전에 단백질을 좀 드셔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공복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은 아니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양은 많지 않게 달걀 한 개 먹는다거나 그린 요거트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먹는다거나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한 스푼 네. 정도 먹는다거나 이러면 위장에 부담은 없는데 근육의 분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아까 코르티졸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코르티졸의 근육 분해 작용이 억제됩니다. 아주 중요한 킥이죠. 인슐린 반응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면서 지방 연소 모드는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은 태우는데 근육은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거에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이 이제 유지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너무너무 근육이 소중한 거죠. 손실되지 네. 않도록 하는 네. 거에 집중을 더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운동의 종류도 아주 중요한데요.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뭐 스쿼트, 런지, 뭐 팔굽혀펴기, 뭐 헬스 뭐든 상관없습니다. 큰 근육들을 쓰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 60분 정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 종류에 따라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막 하면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통해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 유산소를 하면 지방 연소가 더 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또 시간대도 좀 참고를 해보는데 내 체형이나 뭐 피곤함이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상 후 30분에 한 정도 정도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깨우고 네.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아까 단백질 좀 네. 섭취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보세요. 너무 이른 아침에 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아가면서 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의원은 두통과 목, 뇌혈류 순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책도 결국에 쓰게 됐죠. 그렇죠. 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이 두통 환자분들 그리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에 저희 클리닉 링크하고 책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두통으로 힘드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앤묵 한의원의 차윤경 원장입니다. 사실 두통과 피로, 체중 관리 이런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또 체중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쯤 목 상태, 두통의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생각보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저희 클리닉과 책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사 조경하 차윤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